집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행인 여러분들, 오신 분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면 너무 대한민국의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죠. 근데 한 번씩은 부정선거가 있다,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언론은 정치권이랑 같이 카르텔화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부정선거 내용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다 해보셨습니까? 사전투표 용지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 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거는 QR코드가 있을 이유가 없죠. 당일 투표지의 1년 번호의 역할을 QR코드가 대신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사전투표지만 스캔을 하면 알 수가 있죠. 선관위가. 그래서 부정선거 재판할 때 선관위한테 서버 공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절대로 서버를 포괄시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전산조작에서 출발하는데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치권에서 이 문제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바꿀 생각이 없어요. 계속 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의 후손, 자식들, 손자들이 계속 부정선거하는 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후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싸움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식이 안 되죠. 왜냐, 여러분들은 언론에서 막 떠들 때만 뭐 있는 줄 알잖아요. 언론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걸 정치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래서 언론만, 큰 언론사들만 싹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 다물게 하고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음모론자, 극우 음모론자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근데 부정선거가 왜 부정선거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재검표를 해보고 어떤 투표지가 나온지 봤더니 너무 괴상한 투표지가 한 지역구에서 수천 장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죠. 물론 그 증거들을 보지 않고 그냥 부정선거 없대, 그래 없나 보지,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야,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투표지를 마주하고도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양심을 다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근데 대한민국에는 정치인들 포함해서 언론인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관들 등등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양심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마주하고도 부정선거였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얼마나 쓰레기였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586 운동권들의 그 신화적인, 본인들이 민주화 투사라고 하는 그 신화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민주화했다는 인간들이 부정선거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쌓아놓은 신화가 무너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절대로 여야가 함구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해줍니다. 없다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애국 국민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부정선거 문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재인 씨한테 아주 고마운 게, 이 문재인 씨가 부정선거를, 4.15 부정선거를 아주 크게 180석을 헤쳐먹지 않았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전투표 얘기 이상한 거 나올 때 진짜 그런가 설마 그러겠어 이랬는데 4.15 부정선거 때 너무 크게 하는 바람에 의심을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100% 부정선거. 대한민국 시스템은, 선거 시스템은 공정 시스템이 아니라 부정선거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부정선거 시스템이 사전투표제도, 전자개표제도, QR코드 등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눌러버리는 대한민국의 이 깃발을 보면 이 개법관들, 양심 팔아먹은 개법관들이 그걸 딱 막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표를 해도 여러분들이 찍은 사람이 당선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찍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얼만큼 조작을 해주냐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 왜 합니까? 이럴 거면. 선거가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왜 선거합니까, 여러분? 7080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고 그냥 현재 진행형이에요. 부정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지 지금 1년 다 돼가는데, 대통령이 들어오자마자 사전투표 제도 그리고 4.15 부정선거 이 문제를 수사를 해야죠. 그 수사를 했으면 뭐 석 달이면 다 드러납니다. 이런 거 선관위의 서버에 다 기록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다 뭉갰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야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의지를 안 보이니까 칼을 뽑으려다가 칼을 집어넣었으니까 엉뚱한 잔가지들만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국민들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애국 국민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아니까 계속 부정선거 수사하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여러분들처럼 주말에 놀러 가고. 근데 이게 우리 업도 아닌데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우리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알리는 걸 지금 수년째 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이 안 하면 뭐 언론이 하든지. 근데 언론도 안 해. 언론이 안 하면 사법부라도 해요. 사법부도 안 해. 이게 무슨 나라가 총체적으로 완전히 썩어가지고 부정선거 문제만 나오면 다 입 닫고 비겁하게 국민들 앞에 진실을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이거 뭐 서울대 나오면 뭐합니까? 이 대법관들. 저기 뭐 조재현이라고 있죠? 문재인 친구 조재현 씨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인데 그 당시에 수석 합격하면 뭐합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판결문을 읽다가 국민들이 항의하니까 도망쳐서 뛰어나가고 대법관이라는 잡자들이 재판문은 다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들 방청객 80명이 막 항의를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판결문을 읽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이 대법관들이 부정선거 있다는 거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얘네들. 알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없다고 땅땅땅 조선시대 원님 재판하듯이 결론 정해놓고 땅땅땅 그렇게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의 개법관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사법부의 수장이에요. 나라가 망조죠. 망조. 이 정도면 차량 운전자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 자식들이 다 겪고 여러분 손자들이 다 겪을 문제라고요. 지금 이거를 극복을 안 하면. 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민주당 지지자는요 권리당원으로 다 가입하세요. 국힘 지지자들은요 책임당원으로 다 가입하세요. 그래서 부정선거 해결하라고 압박을 넣어야 돼요. 정치권에. 가만히 멍하니 먼 산 보듯이 보면서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해결 안 해줍니다. 계속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똑같이 난 모르겠어, 난 부정선거 없다고 생각할래 이러고 어떻게 눈과 귀 막고 살면 편하죠. 근데 현실은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집회에 참여를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 이런 1인 시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전단지를 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행동을 하지 않죠. 가만히 있죠. 아니면 부정선거라는 거 들려와도 외면하고 없겠지. 저 떠드는 용산 집무실 앞에서 매주 떠드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야 편하죠.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정선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바뀌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고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까? 애국자들이 왜 매주 행동하고 시간 내서 부정선거 규탄을 하겠습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 빵빵거리지만 말고요.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 안 하고 누가 해결해줘요? 아무도 해결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뭐 부정선거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럼 뭐 공산국가로 이민 가도 되겠네요. 선거 없는 나라 가서 살면 되죠. 선거 못하러 해요. 요식행위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데 보여주기식으로 쇼하듯이 그런 선거를 못하러 합니까? 그럴 거면 그냥 중국 가가지고 살면 돼요. 그거에 만족할 거면. 정치를요 관심 갖는 게 뭐 정치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어른들이 되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정치에는 뭐 정답이 없습니까? 부정선거가 정답이에요?
부정선거가 정답입니까? 대한민국 586 운동권 정치인들 맨날 뭐라 그래요? 민주화 세대라고 하죠. 민주화 세대라면서 뒤에서 부정선거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대학 다닐 때 친구였다고 다 넘어갑니까? 지금 윤 대통령도 본인 비슷한 세대 사람들이니까 다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친구니까. 넘어가면 안 돼요. 잘못한 거는. 저는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4.15 총선 전에 갑자기 나와서 이런 말을 했죠. 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게 해야 된다고. 검찰총장이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된다. 이 사람 밑밥 깔듯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후로 국토본에서 넣고 시민단체에서 수사하라고 했는데 검찰총장일 때 했습니까, 본인이? 뭉개죠. 대통령 되고 나서도 뭉개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인간인 거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 총장 때 문재인이 때문에 못한다 쳐요. 그럼 대통령 돼서는 해야죠. 근데 대통령 돼서도 안 해. 그러면 뭡니까 도대체? 이 문제 누가 해결할 겁니까? 부정선거. 계속 사전투표 제도, 전자개표 제도, 선관위가 장난질하는 그 조작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자는 겁니까?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교수님들도 많아 다 입 다물고 있습니까?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안 합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문제는 아무 힘없는 그냥 일반 서민들이나 얘기를 하지, 대한민국에 배웠다는 사람들 다 입 닫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 왜 이걸 입을 닫아요? 통계학과 나왔고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딱 보면 그냥 부정선거인 거 알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상한 투표지 나오면 끝난 건데 전혀 얘기 안 하고, 언론은 바로잡을 생각도 없고, 사법부도 바로잡을 생각 없고, 정치권은 뭉개고, 총체적 난국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입니다. 원래 이런 문제는요, 국민들이 100만 명은 나와야 돼요. 원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부정선거 문제 터졌을 때 강남 서초에서 5천 명 정도 행진을 했는데 매주 그 정도가 아니라 50만 명, 100만 명이 나와서 떠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유튜브 시청하든 뭐 TV에서 없다고 하면 없는 줄 알고 다 가만히 있잖아요. 계속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언제까지 애국 국민들, 소수의 애국 국민들이 이거 계속 외쳐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기피해버리면 그만입니까? 같은 국민으로서? 정치인들이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 보는 시스템인데? 자,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장착을 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단 겉으로만 민주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부정선거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곧 다른 말로 하면 노예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화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시스템이 된다는 거는. 그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라는 요식행위 하면 뭐합니까? 그걸 정치권에서 마사지 하고 있는데, 마사지 당한 거 받아들이죠, 다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이니까 얘네들이 계속 하잖아요. 최근에 적어도 2000 몇 년입니까? 2000년 초반부터 시행된 전자개표기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부정선거 시스템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파괴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 언론에 되게 취약한 것 같아요. 그냥 언론에서 떠드는 것만 보고 자기가 뭘 아는 줄 알아. 그냥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지는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들. 제가 보면 소위 냄비 근성이라고 하죠. 막 언론에서 막 떠들어서 마사지해서 막 하면 뭐 있는 줄 알고 막 우르르 달려가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성이에요. 진짜 미안하게도.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 학생들 그렇게 많은데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4.15 부정선거 이 총선 재검표를 했는데 각 지역구에서 어떤 투표지들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위조 투표지, 부정 투표지 네이버에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해보고, 아, 그게 뭐 또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변호사들이 가서 찍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증거를 마주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아, 난 모르겠다 이러면 진짜 국민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내가 투표권이 있는데 내 주권을 포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 이렇게 부정선거 시위하면서 그동안 관찰을 해보면 거의 주권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멍하니 살아갑니다. 마치 뽕 맞은 사람들처럼 멍해요. 뭐 부정선거 하던 말던 난 모르겠고 그냥 이런 식이에요. 뭐 남의 일 보듯이, 본인들 문제인데 남의 일 보듯이 한다고요, 부정선거 문제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부정선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반복을 한다고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지지하니까 국힘 쪽에서 부정선거 했다고 막 이러고 또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을 하고 정치권이 선관위랑 딜을 치는 게 대한민국 선거예요. 여러분 그 사전 투표함 보신 적은 있어요? 개표 참관해 보면 사전 투표함을 보게 되는데 모양이 생긴 게 달라요. 당일 투표함이랑. 당일 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밑에도 플라스틱 통이고 그거 열려면 벤치로 넣어가지고 끊어야 돼요. 근데 사전 투표함은요, 뚜껑만 플라스틱이고 밑에는 자르고 손가락이 들어가요. 손가락이 들어가요, 사전 투표함에.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나중에 뭉태기로 집어넣어도 모르는 거죠.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고 선거를 조작하는 기관이 돼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니까 맞겠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관위라는 기관은 필요도 없는 기관인데 원래 그냥 각 구청에서 사람 뽑아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선관위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따로 필요합니까 원래? 그게 독립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부정선거를 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선관위 없어도 되잖아요. 그거 하는 일 뭐 있어요? 저 옛날에 공무원 시험 공부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선관위가 아주 땡보직렬이라고 다 가고 싶어요. 거기 행정직 맨날 족구만 한다고 가면 밥 먹고 하는 거 없대요. 선거기간 때 말고는 하는 일 없다고 그렇게 다들 가고 싶어 했어요, 공시생들이. 그게 선관위예요. 근데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되고 계속 전자개표기 쓰고 이런 게 부정 시스템을 계속 얘네들이 발달시켜 온 거라고요. 설마 공무원이 그러겠냐? 설마 공무원이 그래요. 대법관들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싹 입 닫는데 선관위 안에 있는 직렬 공무원이 용기 있게 나와서 우리나라 선거는 부정 시스템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는 거죠. 있긴 있죠. 있긴 있으신데 하여튼 부정선거 시스템 이거 여러분들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각 당의 책임당원 또는 권리당원으로 가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십시오. 정치인들의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저같이 국힘당 지지자만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다 이 싸움에 동참해야 돼요. 에? 부정선거 옛날에 뭐 김어준이가 선동하니까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왜 포기했어요? 김어준이 갑자기 싹 뺐죠. 발 위에서 지시가 왔죠, 김어준한테.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왜 얘기하냐고. 그래서 싹 입 닫죠. 김어준이가. 부정선거 얘기 안 하잖아요, 김어준. 원래 김어준이가 옛날에 부정선거 있다고 떠들었잖아요,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들. 근데 입 싹 닫았죠, 최근에는. 이게 더 깊게 들어가면 자기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게 여야가 따로 없고 같이 얽혀있습니다. 이게 여야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좌파냐 우파냐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경선 부정선거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국힘도 경선 부정선거 한 거 다 잡혀있어요, 증거. 근데 해결 안 하죠. 싹 무시하죠, 뭐 얘기만 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하는 부방대에서 다 잡아놨죠, 부정선거 증거들. 5초에 하나씩 막 10의 배수 단위로 막 들어오는 거.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나 하여튼 전산이 들어가면요 조작이 그때부터 가능한 거예요. 원래 프로듀스 101 해서 그거 전산 조작한 거 옛날에 잡혔죠. 그거는 잡아요. 그거는 이제 정치권이 아니니까. 근데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프로듀스 101처럼. 근데 그건 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절대 부정선거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국 국민들, 부정선거 투쟁을 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이 나라 3년간 지켜보니까 이 나라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하는 사회 상관없어요? 토익 스펙 가짜로 만들어주는 사회 상관없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는.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 지나다니는 외국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차량 운전자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부정선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문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과 귀를 막고 아 부정선거 없겠지, 저 마이크 들고 떠드는 놈이 또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증거도 제대로 살펴본 적도 없고 이 부정선거 추적해 온 사람들은 얼마나 계속 이걸 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TV나 뉴스에서 안 나오고 거기서 안 떠들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TV에서 안 떠들어도 때로는 진실을 파고들 필요가 있는 부분을 TV에서만 안 떠들면 없는 사실이 되는 거. 그러니까 TV에서 살인사건이 있어도 살인사건을 조명만 하지 않으면 살인사건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부정선거라는 대한민국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있어도 TV에서만 안 떠들면 없는 게 되는 거죠, 이 사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근데 이 알리려고 온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태도 보면 참, 아이고, 본인들은 나와서 뭐 싸움을 해봤습니까, 솔직히? 편하게 살면서. 저도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에 편하게 있던지 넷플릭스 보던지 여행 가든지 할 수 있다고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국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남을 비웃어요? 본인들 인생이나 제대로 챙기세요. 무슨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하는데 얼마나 이게 의지를 가지고 다 나와서 싸우는 건데 그걸 비웃고나 앉아있고 참 진짜 하는 거 보면 제가 뭐 대깨도 대깨지만 뭐 중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되게 우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애국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못해요, 이거.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뭐 한 번 참여하고 뭐 가버리고 이런 사람 대부분 한 번 참여하고 가버리면 그게 애국운동입니까? 화이팅! 가시는 거예요? 화이팅! 안 가요. 왜 그래? 근데 왜 화이팅이라고? 나는 가는 줄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부정선거 문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부정선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들으십시오. 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투표 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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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개표기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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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뿌리 뽑자! 뿌리 뽑자! 뿌리 뽑자! 뿌리 뽑자! 부정선거! 부정선거! 뿌리 뽑자! 뿌리 뽑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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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뿌리 뽑아달라고 하는 애국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외면하신다면 제가 계속 경고하지만 부메랑이 돼서 윤통한테 날라올 거예요. 뭐가 날라와요? 윤통한테 아주 치명적인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냥 적당히 뭐 부정선거하고 마사지하고 뭐 여론조사하고 원래 이런 사회지. 이렇게 하면 뭐 대충 되는 것 같아요? 좌파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좌파들은요 잡초처럼 끈질깁니다. 부정선거 문제 뿌리 뽑지 않으면요 본인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